자, 이번에 선생님이 풀어볼 문제는 11번부터 14번을 풀어볼 건데, 지금 이 네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11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12, 13, 14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잘 따라와봐.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차는 6이고, 큰 수는 작은 수의 2배보다 1만큼 작대. 얘는 뭐 하란 얘긴데, 그렇지. 모르잖아, 두 개다. 그럼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작은 수를 선생님이 x로 잡아볼게. 작은 수를 x로 잡았으니까 뭐라고? 서로 다른 두 자연수의 차는 6이라고 하잖아.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 큰 수는 작은 수의 2배보다 1만큼 작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큰 수를 뭐라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2x 빼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왜? 2배보다 2x가 됐고 1만큼 작다고 하니까 빼기 1이 좀 되잖아. 근데 두 개는 뭐라고? 자연수의 차가 6이라고. 즉 그러면 큰 수에서 뭐라고? 뭘 해준 건데? 그렇지. 작은 수를 빼준 값이 얼마인데? 6이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2x 빼기 1은 넘어가 주시면, 미안. 빼기 x가 될 거고, 는 6이 되는 거니까. 2x 빼기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7이 된다. 즉, x는 얼마야? 7. 자, 이런 거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미지수로 잡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때 팁은 작은 수를 미지수로 잡는 게 편하다. 왜? 큰 수를 지금 만약에 내가 x로 잡았어. 그럼 작은 수가 어떻게 표현되는데? 큰 수는 작은 수의 두 배보다 1만큼 작다고 하니까 분수가 나오게 된다고. 그럼 상당히 우리가 계산이 껄끄럽잖아. 그래서 무조건 작은 수를 우리가 미지수로 잡아가지고 큰 수를 표현하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됐나? 자, 12번. 자, 우리가 아직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낯설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보면 이런 문제보다 쉬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거든, 이게. 사회에서 정말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자, 해보자.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물건이 팔리지 않아 정가에서 4,000원 할인해서 팔았더니 이익이 생겼대.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맨 첫 번째 우리가 정리를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자, 가장 먼저 되는 게 뭐냐면 원가야, 원가. 자, 원가가 뭐냐면 우리가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 원인, 근본,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가장 먼저 기초가 되는 가격이라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가를 대부분 미지수로 표현을 해야 된다. 오케이? 원가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어, 기본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 가격. 됐어? 자, 그러면 정가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정가? 정가랑 원가랑 좀 다르거든. 원가는 그냥 애초의 가격이야. 애초의 가격. 됐어? 정가는 기본 가격에서 내가 주로 어떻게 해야겠어, 정가는. 그렇지. 정가는 내가 판매 가격이야, 판매 가격. 그렇지. 정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네. 정가는 주로 우리가, 그렇지. 판매가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비슷하다. 거의 판매가라 생각하면 돼. 정가는 판매가라고. 따라오나? 그래서 판매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원가에 주로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판매가를 만든다. 왜? 그래야지 이 알파가 어떻게 되는 건데? 수익으로 남는 거니까. 따라오나?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이익. 수익은 어떻게 돼? 그렇죠. 판매가에서 뭘 빼야 돼? 원가를 빼야 된다. 이해되나? 자, 해보자. 왜? 이게 그대로 수익이니까요. 됐지? 자, 해보자, 문제.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자, 그럼 내가 맨 첫 번째 어떻게 풀어볼까? 요건 좀 필기를 해놔라. 내가 원가를 똑같이 X로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원가에 30% 이익이잖아, 30%. 즉, 그 말은 뭐야? X 곱하기 100분의 30을 해주셔야지. 됐어? 그럼 즉, 이게 어떻게 돼? 약분 되기 때문에 10분의 3X만큼 뭘 붙였다고? 이익을 붙였다고, 이익을. 즉, 그 말은 자, 얘가 정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원가를 얼마로 잡았지? 그렇죠. X로 잡았죠, X로. 원가, X에다가 뭘 더해줘야 된다고? 수익, 이익을 더해줘야 된다고. 요만큼. 따라오나? 즉, 그 말은 얘가 1X니까 10분의 10이잖아. 즉, 10분의 13X가 정가가 되겠다. 됐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너무 비싸서 안 팔렸어. 그래서 뭐 했다고? 4,000원을 할인해서 팔았다고. 4,000원 할인해서. 자, 즉 그 말은 판매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판매가. 판매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즉 정가에서 뭘 할인했는데? 그렇지. 4,000원을 할인했다고. 4,000원을.
안 팔려가지고. 이렇게. 얘가 지금 뭔데? 판매가라고, 판매가. 따라와. 즉, 얘가 판매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 2,000원에 이익이 생겼대.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고?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다고. 판매가에서 뭐라고? 원가를 뺀다고. 이게 얼마라고 수익이? 2,000원이 생겼다고. 아, 2만 원이 생길 뻔했네. 큰일 났네. 자, 얘를 어떻게 풀어주면 돼? 그렇지. 양변에 19 해주고 시작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계산해줘도 된다. 자, 해보자. 우리가 지금 요걸 정리를 해주시면 10분의 13x 빼기 x가 어떻게 돼? 요거 마이너스 4천이 넘어가면 플러스 4천이니까 그렇지. 6천이 될 거고요. 얘는 10분의 10이니까 10분의 3x가 얼마야? 6천이 된다. 얘를 곱해주기, 아니, 정리해주기 위해서 10분의 3을 양변에 곱해주면 1 될 거고, 10분의 3을 곱해주시면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2만 원이 되네. 일십, 백, 천만. 따라오나? 즉, 물건에 뭘 구해야 돼? 정가를 구해야 돼, 정가를. 정가는 어떻게 구한다고? 우리가 원가 20, 100, 2만 원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익을 곱해줘야잖아. 해주시면 어떻게 되는데? 6천 원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26,000원이 정가가 되겠다. 요거 좀 어렵지? 한 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한 번만 여기 더 설명을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겠다. 다시 정리를 해보자. 자, 원가는 뭐라고? 기본 가격이라고, 기본 가격. 그래서 원가를 주로 X로 잡는다고. 따라오나? 정가는, 정가는 뭐야? 정가는. 그렇지. 내가 주로 원가에 플러스 알파만큼 뭐라고? 수익을 붙여서 파는 금액이라고. 수익을 붙여서 정한 금액이라고. 따라오나? 그래서 얘가 주로 뭐가 될 수가 있는데 판매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오나? 근데 판매가는 뭐야? 유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유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정가에서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이때는 판매가가 이렇게 변동이 가능하다. 근데 이건 약간 예외적인 경우지. 판매가는 주로 원가의 수익 플러스 알파로 정해진다. 따라와 원가에다가. 근데 판매가는 여기 정가에서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즉 이익하고 이익 혹은 수익은 어떻게 정해진다고? 그렇지. 판매가에서 뭘 빼주면 된다고? 원가를 빼주면 된다고. 오케이? 우리가 이해됐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13번으로 넘어가 보자. 13번. 13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봐봐. 현재 형과 동생의 통장에 각각 41,000원, 18,000원이 예금될 때 형이 훨씬 돈을 많이 모았네요. 형은 매달 750원씩 예금하고 동생은 1,900원씩 예금한다면 언제 동생이 형의 두 배가 되는지 구하는 거잖아, 맞지?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저번 주에도 이런 문제를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몇 개월 훈지 구하는 거야, 몇 개월 훈지. 그럼 내가 이걸 모르잖아. 그럼 이걸 X개월로 잡아보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어? 자, 형과 동생의 예금액을 먼저 표현을 해야겠지. 형하고 동생 둘 다 지금 얼마씩 있는데, 그렇지. 41,000원이 있고, 원이 있고요. 얘는 동생은 18,000원이 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 얘는 매달 750원씩 예금을 하기 때문에 X개월 후에는 750 곱하기 X만큼 저축을 할 거고 얘는 매달 1,900원이니까 1,900 곱하기 X만큼 저축이 될 거잖아. 따라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두 배가 돼야 된다고. 즉 그 말은 동생의 예금액의 두 배가 어떻게 된다고? 형이랑 같아진다고. 따라오나? 요거는 그냥 계산되기 때문에 넘어갈게. 안 어렵지? 절대 안 어렵다. 오케이? 자, 14번. 어느 중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 수는 1,400명이었대. 정말 사람이 적네요. 제가 중학생일 때는 한 반에 몇 명이었더라? 딱 40명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씁쓸합니다. 이때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여학생의 수는 7% 증가했고 남학생은 14명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2% 증가했대. 자,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우리한테 물으니까 여학생 수를 쓰면 X로 더볼게. 자, 이런 거는 하나하나씩 그냥 문제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자, 봐봐. 여학생 수를 X로 표현을 했어. 그럼 남학생 수는 몇 명이야? 전체가 1,400명이니까 1,400 빼기 X겠죠.
따라오나? 자, 그러면 여학생 수부터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자, 올해, 이게 지금 뭐야? 작년이지, 작년. 그럼 올해 여학생 수는 어떻게 되겠어? 작년에 비해서 7% 증가했대. 7% 증가했어. 따라와. 7%니까 얼마인데? 100분의 7x만큼 증가했잖아. 아까 전에 얘랑 똑같은 문제잖아. 30% 이익을 붙였으니까 100분의 3만큼 붙인 거라고. 따라와. 여기 100분의 3x가 있어야겠네. 미쳤네. 100분의 30 맞지? x 더하기 100분의 7x가 돼야 되는 거라고. 따라오나? 얘는 1x이기 때문에 100분의 107x가 여학생 수가 될 거다. 됐어? 남학생 수는 어떻게 되는데? 작년에 1400 빼기 x명에서 어떻게 됐어 이번에? 남학생이 14명이 감소했대요. 그럼 빼기 14 한 거잖아. 빼기 14. 14명 감소했으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지. 1386 빼기 x가 올해 남학생 수지. 됐나?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 2% 증가했대. 올해 전체적으로. 그럼 올해 전체 학생 수는 어떻게 돼? 그렇죠. 100분의 107x 여학생 수 더하기 1386 빼기 x의 남학생 수를 더해주는 게 올해 전체 학생 수잖아. 따라오나? 그럼 해보는 거야. 올해 전체 수가 100분의 107x 더하기 1386 빼기 x가 되는 거고, 얘가 뭐라고? 전체적으로 2% 증가했으니까 작년에 뭐였어? 총 1400명이었지. 작년에 1400명이었는데 올해 뭐라고? 2%만큼 증가했다고. 1400명의 2%니까 1400 곱하기 100분의 2가 되는 거라고. 따라와.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빼기 x니까 100분의 7x 더하기 1386이 어떻게 돼? 1400 이고 얘는 약분해주면 28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1400 우변은 1428이 되겠죠. 됐나? 즉 요거는 어떻게 돼? 100분의 7x가 이항해주면 그렇지 42가 된다. 따라서 x는 얼만데? 600이 되겠네.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올해의 여학생 수잖아. 작년에 여학생 수를 내가 x로 뒀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데? 100분의 107 곱하기 뭐라고? 600이라고. 6 곱하기 107이니까 어떻게 돼? 642명이 되겠다. 이런 문제들은 주로 이렇게 지금 올해의 여학생 수, 작년이 아니라 여기도 정가 이런 식으로 끝에 페이크를 치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풀어야 된다. 알겠지? 자, 이 세 문제 정말 중요했다. 꼭 기억하자. 알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